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렇게 혈연 유대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서양의 사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효도 안 해요? 예,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걔네들은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죠? 없고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뭐 가족관계나 이런 게는 있지만은 서양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는 이제 패밀리라고 해서 그런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친족관념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용어도 없어요. 뭐 사돈이니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보종사촌이니 뭐 당고모니 뭐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있는 데가 이제 명륜당인데 이 명륜당에서 윤을 밝히는 데잖아요. 서양에는 윤을 밝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서양에는 오륜을 밝힌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 서양에는 없는 것이 왜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은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표나 뭐 그런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도 이제 썼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디냐면은 뭐야? 이런 거 보세요. 노노의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은 자활, 제자는 입죽효하고 출죽제하며 근이신하고 범애중이 친인, 행유여력 즉양문이란 말이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 또는 학문의 뜻을 둔 사람 이런 뜻이겠죠. 들어와서는 어른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공경하고. 근데 여기서 입죽효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서양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동양 사상이니까 그렇죠.
그럼 서양에는 왜 없어요? 이 문장에서 보세요. 입주효라는 말이 들어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나아가서 제하라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집안에서도 제라고 그러면은 연장자한테 공손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어른에게 공손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가요? 유럽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유럽하고 사이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죄라는 말이 들어가냐고 여기서 출죽죄 같은 거. 근데 아주 오래된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고.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했던 게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 그 제도를 보면은 영주와 농노로 이제 이게 편성이 되잖아요. 중세.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하고 이제 중세 사회는 좀 다른데 노예제 사회는 뭐 다 노예니까 거기서는 뭐 이런 뭐 신분이니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하고도 관련이 되냐면은 당나라, 수나라하고 당나라 때는 불교가 이제 지도 사상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송나라 때 와서 왜 불교가 사라지고 유교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지.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통치 사상이 됐는데 조선에 와서 왜 주작이 그러면은 통치 사상이 되었느냐. 그 문제도 이거 갖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세요. 사회에 실질적인 평등이 존재한다면 이건 뭐냐면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편성 원리는 단순한 평등 원리로서 충분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를 보면은 한쪽에는 영주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농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노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주 빼면 다 농노인 거예요. 사회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농노를 다스릴 때는 하나의 원칙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에 있는 계층들이 여러 가지의 그 틀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동양애를 보면은 동양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왜 이러지? 네. 여기 보세요. 서양의 중세는 사회가 영주와 농노로서 재편된 데 대해서 아시아의 중세에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영주하고 농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동양 사회는 이 그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다양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상어가 있고 중어가 있고 하어가 있고 전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하나의 공동체 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공동체 성원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가 있고 지주 겸 자작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작론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주 겸 자작이 있고 자작이 있고 자작 겸 소작이 있고 소작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지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노동 자기는 일 안 해도 돼요. 자기 땅 가지고 농사를 질 필요가 없고 소작만 줘서 농사하는 사람을 주어라 그러거든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은 지주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농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작농이에요. 그리고 하오는 뭐냐면은 자작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소작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그 동일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제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공동체 성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원이 상호, 뭐 주호, 상호, 중호, 하호 이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인 건 맞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인데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도 이들은 서로 또 신분이 달라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런 게 없었어요. 서양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한쪽에 영주가 있으면은 한쪽에는 그냥 농노밖에 없는 거예요. 농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아시아 사회는 그렇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장농이에요. 자장농 요거. 근데 유럽에는 자장농이 없었어요. 일본도 없었고 이거는 중국하고 한국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봉건 사회의 굉장히 모순이 뭐가 모순이냐면은 이 지주하고 소작 사이의 모순이에요. 이 지주하고 소작 사이의 모순인데 이 지주와 소작 사이의 모순을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장농인 거죠. 자장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은 한쪽에는 봉건 영주가 있고 한쪽에는 뭐 농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유태인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유태인이 들어가서 걔가 이제 몰매를 맞는 거예요. 사회가 힘들 때는 뭐 유태인들이 걔네 핑계 대가지고 그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도 자장농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자장농이 없어요. 다른 데는 중국에만 이게 있었고 한국에만 있었어요. 불교 같은 데를 보세요. 불교 같은 데를 보면은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도 거기는 이제 노예제 사회에서 다 똑같이 돼요.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근데 가톨릭에 오면은 이제 신분제도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보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브라만이고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무사하고 왕 이런 관료층으로 되는 사람이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게 노예가 이제 수드라인데 그 가운데 바이샤라고 하는 자연민층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이샤가 존재함으로써 불교의 교리가 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가 달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회에서 왜 이 효제 관계가 왜 나왔느냐 이거 우리 사회에서 이 혈연 유대적인 거, 충과 그러니까 뭐냐면 효와제라든가 이런 논리가 왜 나왔느냐? 사실은 효와제라는 게 서양에는 없는데 왜 동양에만 나왔느냐? 동양에만 그게 남아 있느냐?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거는 원시 사회에서나 가능한 거지. 고대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고대 사회면은 노예제 사회인데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원시 시족 사회가 일단 해체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5명이 있어요. 5분이 계신데 이게 다 시족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걸 통일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5분이면은 그 하나의 시족끼리 단결을 해서 살아갔을 거라고. 근데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게 통일이 됐을 때는 효라든가 제라든가 사회 발전을 오히려 억압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친한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여기가 이제 김씨, 이씨, 박씨, 손씨, 권씨 이렇게 수많은 씨족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손씨는 손씨끼리 친하고 권씨는 권씨끼리, 김씨는 김씨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외적에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일이 됐단 말이야. 통일이 됐을 때는 그 시족끼리 서로 뭉치는 거는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거를 줄 때도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잖아. 똑같이 공평하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라든가 제라는 것은 원시 사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게 사회관계가 해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가족관계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족이 우선 아닌가요?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인데 현실에 있는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떤 게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지. 현실의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지. 왜요? 가짜 아버지고 하나님이 만나는데. 아니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그냥 가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큰일 나지 거기서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가 그쪽이 아니고 자기 얘기라면 어떻게 해? 내가 아니,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생각을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대표님이 저기 뭐야 불교를 믿는다고 쳐요. 어? 그러면은 부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을 버려야 되죠. 아니 집착을 버려서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 그럼 갈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 중에서 제일 큰 집착이 뭐예요? 가족에 대한 집착이죠. 자식. 그걸 끊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출가를 아니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이제 이거 모욕적인 거라 그러는데 아까 내가 만약에 중이 되고 싶어, 응? 스님이 되고 싶어.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부모 형제를 멀리 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한테 스님이야 스님인데 이 불효막심한 놈아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불효막심한 놈이지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되는데 겉으로만 부모 형제를 떠나고 속으로 안 떠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 형제하고 연을 끊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집착을 버려야 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공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처음에 그 노예들의 세계라는 거 아니야. 노예는 노예잖아. 노예가 자기 인생에서 사회에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벗어나야 되잖아. 그 노예가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안 돼. 걔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는 노예가 현실에서 자기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박사님 논리라면 현실을 부정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처지를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노예인데 내가 노예를 안 하면 이걸 부정을 하면 거기를 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돼? 현실은 가짜라 그러고 저쪽이 진짜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안 돼요. 현실은 가짜라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 아니 만약에 저기 하느님이 그러잖아요.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뭐 그런 하느님이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니란 말이 기독교 논리에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니까.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내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일 수 있어? 내가 자식이 어딨어? 하느님이 나 만들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난 그리 가야 돼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자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라니까. 현실은 그걸 잘 보니까 현실에서 나를 부정함으로써 나는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잖아 기독교가. 불교도 부정하죠. 차 안을 버리고 피 안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래서 현실은 공한 거라 그러잖아요. 덧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말로 지금 그럼 더 그렇게 얘기는 하면 된 거지 뭘 또 자꾸 시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은 덧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른 아니 아까도 분명히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면 나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부정을 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예. 그럼 마음의 해방인 거야?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해방은 아니잖아. 그죠? 육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만 되면 됐지. 그게 뭐야? 육체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다 그런 논리로 이제 되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걔네들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 사회에서 그러면 왜 이 효화제라든 게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요거예요. 사회의 그 실질적인 평등.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노예야. 노예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칙을 그 통치 규칙을 만들 필요 없죠. 하나만 했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평등하죠. 우린 평등하니까 우리는 하나의 원칙만 갖고 법이라는 잣대를 하면 돼요. 법. 내가 법이야. 법을 갖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은 양반 그 대부들한테는 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예를 적용해야 돼. 그 다음에 대부 이하 사람들한테 법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만든 그 물건하고 내가 만든 물건은 똑같아요. 선생님이 볼펜 한 자를 만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물건하고 제가 만든 물건은 값이 똑같을까? 아니 질이 같을까? 다를까? 똑같이 뭘 달라? 뭘 똑같아. 똑같은 노동 시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차이는 있겠지. 근데 내가 양반이고 만약에 이제 저 선생님이 이제 만약 종이란 말이야. 그럼 종이 만든 거하고 양반이 만든 거하고는 주인이 만든 거 하면은 어떤 게 가치가 높아요? 주인이. 주인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죠. 조선 시대는 이제 신분 사회잖아요. 신분 사회에서는 이런 그 주인이 만든 거하고 노예가 만든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여기서 이 사회가 있어요. 사회. 근데 이게 사회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을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있죠. 지주가 있어. 얘는 뭐 자기 힘으로 농사 안 져도 돼. 자기 지주야. 소작한테 땅 줘서 해.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주만 해서는 부족하니까 자작하는 사람도 지주와 자작을 같이 해. 또 어떤 사람은 자작농이 있고 또 자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작이 있어요. 이게 사회가 신분이 이렇게 구성된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이런 게 없어. 거기 다 농노야 그냥.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이럴 때 법을 하나만 적용하면 안 되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자란 사람이 끌고 놓은 게 바로 혈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이 포고령 거. 주자는 이 불평등한 농민의 시체를 있는 그대로 존치하는 조건 하에서 공동체를 편성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주자에게 떠오른 것이 혈연 속에 존재하는 오래된 불평등의 원리였던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혈연이라는 공동성 속에 존재하던 오래된 습속의 원리, 부자, 형제, 부부. 이건 다 불평등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평등해요? 다르단 말이야. 형제도 불평등해. 아까 그랬잖아. 입축하고 출죽제한다고. 부부 사이에도 서열이 있단 말이야. 이게 불평등의 원리야. 이거는 타고나면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는 이거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이 원리를 봉건적 공동체를 다스리는 부차적 원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래서 이제 혈연 관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근데 서양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원칙만 적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사회 속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같은 보호 속에 속한 사람은 잘 들어라. 서로 권하고 경계하며 부모에게 효순하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야 돼. 어른을 공경하고 친척끼리 화목하고 향리를 두루 지으라고. 각자 본분에 따라 일을 열심히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음주와 도박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농이 지주를 살해했을 때 있잖아. 이때는 어떤 사정을 불문하고 존비상하의 규율을 또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반과 지주 사이에 존과 비, 상과 하가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도 차별적 논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영주가 있으면 여기 농노가 있어. 농노가 있으면 농노는 신분적으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나이 많은 놈한테 반말해도 되고 뭐 나이 뭐
상관없잖아요. 또 똑같으니까 신분이 다 똑같은 신분이야. 근데 동양 사회에서는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장농은 어떻게 생겼느냐? 균전제라고 있었어요. 당나라 균전제에서 있었던 그 균전 농민이 이제 자장농으로 전화된 거고, 그 다음에 소작 같은 전어 같은 경우는 사찰이라든가 대갓집이라든가 산천에 예속되어 있던 노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신분이 다르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전어도 그 어떤 사회의 조직의 구성원이고 공동체 똑같이 국민이야. 국민이고 소작도 국민이고 자장농도 국민이고 지주도 국민이에요. 똑같은 국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니까요. 차별이 존재한다고. 유럽은 그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존재했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의 바운드리 속에 집어넣을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연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부자지간이라든가 형제관계라든가 부부관계는 어때요? 다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니까 가족 내부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에 또 차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가운데 차별관계가 있는 거는 혈연제도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타났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아니 저분은 그냥 말만 그냥 무조건 네네 하니까 그렇고, 어때요? 문 선생은 어때요? 이해돼요? 아니 질문을 해보세요. 거기 이 선생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어른과 이제 그 어른과 아이들이나 있으면은 존칭이 존댓말이 없잖아요. 존칭을 표현하지 않죠. 물론 이제 숙련된 사람이,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숙련된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는 좀 다른 면이죠. 우리 사회에서처럼 서양 애들이, 젊은 애들이 노인들한테 공손하고 그래요? 안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있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그런 거죠. 거는 종교적인 그 기본 테두리가 틀리니까 그렇지. 서양은 기독교의 그 저기로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유교의 테두리 안에서 표와 죄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사랑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죠. 근데 공손한 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적 차이가 있다고요.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종교가 다르니까 기본 저기가 틀렸으니까. 종교가 먼저예요? 종교가 먼저죠.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유교라는 게 우리의 사상을 지배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쪽은 이제 기독교가 지배를 했고. 아니 그게 옳은 일이라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쪽은 성경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아니 그게 안에서 성경에 왜 들어갔냐고. 그게 처음에 누가 성경에 쓴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관점이 아니라 그쪽은 왜 애가 없냐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아니 그쪽은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똑같은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왜 기독교에서 나왔을까? 그게 성경에 왜 쓰여 있어요? 누가 썼을 거 아니야. 하느님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썼나? 그렇게 해야 사회가 잘 돌아가니까. 사회가 왜 돌아가요? 사랑한다고 돌아가나? 모르게 호구인데. 아니 세상은 양하고 늑대가 사는데 양은 늑대를 사랑할 이유가 양과 늑대가 살아가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불평등해.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아까 평등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회라고 하는 걸 딱 봤을 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사회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중세 사회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영주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땅은 다 영주 거야. 그렇게 치면 영주는 자기네들의 그 권리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영주하고 노예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에서 보면은 영주하고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천하게 봐. 근데 유럽은 다 임대 아파트 살아. 땅이 없어. 자기 땅이 없단 말이에요. 있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영주 거란 말이야. 개인의 땅이 없어요. 있어요? 그 사고의 사이예요. 저기 임대 아파트 산다고 해가지고 아니, 낮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 자, 그거 자꾸 치면 그러면 안 되고 땅 있잖아요. 유럽 사회에서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가 빌려 쓰는 거잖아. 영주가 소유를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있는데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한쪽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자 유전이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없다니까. 경자 유전이 없어. 왜 그런 거예요? 땅은 전부 다 영주 거야. 왜 땅이 영주 거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만 되는 게 아니라 땅이 영주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노예들 있죠. 그게 이제 노예들이 노예에서 농노로 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봉건 사회 이전에는 노예주와 노예로 이루어진 사회일 거 아닙니까? 자유민들과 노예로 되는 거 아니야. 자유민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귀족이 됐겠지. 영주가 됐을 거고 그 가운데 패배한 놈들은 이제 농노로 전화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를 이제 농노로 해방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어? 노예 그 자체가 상품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임대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게 유럽에서는 다 임대 아파트 산다는 게 내가 아파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있냐고. 호공에다 집을 짓나? 땅은 사는 어떻게 사요? 땅이 자기 게 아닌데, 땅이 국가 건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영주하고 농노라는 얘기를 잘 보세요. 한쪽에는 영주가 있고 한쪽에는 농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농노는 재산이 없어. 아니 사회가 그렇다고.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사회에 보면은 지주도 있지만은 소장농도 있고 자장농도 있었잖아. 근데 유럽에는 자장농이 없다니까. 일본도 없었어요. 자장농이 없어. 자장농이 뭐. 교수님 아니 박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장농이 있다는 것과 자장농이 없다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 자장농이 있으면은 그 사회를 다스리는 그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서양에는 자장농이 없었고 다 똑같은 거야. 그때는 다스림의 통치 도구를 하나만 써도 되죠. 법 앞에 다 평등하다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 근데 동양 사회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니까. 법 앞에 평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놈은 땅이 있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땅이 없는 놈 없어. 어떤 놈은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동양은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중세 시대의 사회에는 모두 22개 등급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군대 체제하고 사회 체제하고 똑같아서 신분제도가. 군대 처음 들어가면 뭐가 돼? 아니, 저기 2병 제일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뭐가 되니? 훈련병 2등병 아니지. 장정이 되잖아. 어? 장정, 훈련병, 그지? 장정은 뭐예요? 이제 군대 훈련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정이 아직 훈련병이 안 된 애들. 네, 네. 예비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입대 안 한 애들 있잖아요. 어? 입대.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이 아니라 아직 입대를 안 했지만은 군대에 들어갈 정년기 되는 애들 가지고 장정이라 그래. 장정. 얘네가 군대 들어갔어. 훈련병. 신분이 다르죠. 훈련병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2등병이 돼. 1등병, 상등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뭐 특무상사 이거만 10개야 신분이. 그 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20개 등급이잖아 벌써 이게. 근데 박사님 군대로 예를 들으시면 군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병에서 이등병이 되고 시간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봉건제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군대식 편제화가 사회가 다 그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20개 등급이 있는 거야. 공무원 조직을 볼래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여기서 홍성군청이다 그러면 홍성군청 공무원 사회가 다 평등해요? 평등하지. 법적으로 평등하지. 말이 없고 아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등하잖아. 평등한 것 속에서 차이가 서열화가 되어 있잖아. 그죠? 아,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에 신분이 사라져 있잖아. 평등한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요? 서열화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면석이, 서기, 주사보, 주사, 서기관, 아니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게 9등급이잖아. 이거를 군품이라 그래. 이게 조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지 조조 그 삼국지 나온 조조 때 이게 만들어져 9개 등급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는 다 평등해. 평등한 가운데에서 서열이 매겨져 있잖아. 근데 유럽 사회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농노는 다 농노야. 노예는 다 노예인 거지. 까지 그 노예가 무슨 서열이 있어. 다 노예인데.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에 있었던 게 뭐냐 균전제라 그래. 균전제. 균전제 치하에서의 농민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그 다 노예들이라고. 거기 신분이 없어요. 다 똑같잖아. 노예에서 해방되면은 그때 비로소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면은 어떻게 돼? 신분제 사회가 되지. 거기서 이제 근대 사회에 와서 혁명이 일어나서 근대 사회로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노예제 사회 때는 신분이 없잖아. 노예제는 다 똑같은 노예 아니에요. 근데 노예인데 이 노예들이 해방이 된다고. 해방이 되면은 여기서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 생기고 이게 가다가 근대 사회에 와서 신분이 이제 없어지고 다 평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도 평등하고 근대 사회도 평등한 거예요. 근데 중세 사회는 이게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시죠? 안 다녀요. 안 다니시죠? 근데 아까 기독교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사고의 유연화를. 오케이, 사고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 같은 데서는 서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왜 장로 그렇지. 그런 거 빼고. 근데 여기 카톨릭처럼 그렇게 엄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빼놓으면 다 똑같은 거야. 요즘 안 그렇잖아. 네. 목사 빼는 똑같이 뭐 집사지 장로니까 저희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나 이쪽은 대사제가 있고 사제가 있고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화된다는 게 봉건제 사회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서양에서 보면은 그 농노 사회, 한쪽에는 영주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농노가 있는데, 농노들 사회에서는 신분이 없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차별적이야. 영주하고 계약을 해. 너 나하고 계약을 해서 노예하고는 계약을 안 하죠. 노예하고 계약할 필요 뭐 있어. 노예하고 그냥 말 안 들으면 이거 패면 되는 거지. 근데 농노하고는 아닌 거예요. 이게 노예에서 농노로 가는 게 얼마나 진보적인 거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율령 국가라 그래요. 율령 국가는 들어보셨죠? 법을 갖고 다스리는 거. 그럼 노예들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그놈들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짐승하고 똑같아. 그러나 이제 농노 같은 경우는 이성이 있잖아. 그래서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계약서를 뒤밀고서 돈을 갈취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중세는 다 똑같아요. 거기는. 그 똑같은 조직 속에 서열화도 없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농노는 농노지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동양의 중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양의 중세는 하층민들 중에서도 자장농이 있고 소장농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장롱은 대우를 좀 더 잘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소장롱에 대해서. 유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지만은 여기서 얘네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나온 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거를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예속상교라는 게 향액의 규칙이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보다 20세 이상으로서 아버지 확률에 있는 사람은 존자, 10살 이상에 있는 사람은 장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나는 이거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렵구나. 아까 저기 그 불교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했을 때는 굉장히 다들 쉽게 이해를 하셨는데 어려워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공동체의 편성 원리를 혈연적 가부장제적인 것으로 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실질적 불평등이 뭐냐면은 똑같은 농민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지주가 있고 자장농이 있고 소장농이 있고 전호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커버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놓아야 되는데 다른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에는 이미 그 혈연적인 그것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